자, 나를 각인시키는 역전의 경찰 면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이규잼 경찰학원에서 2년 동안 원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면접에 대한 소수면접반을 계속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 2차 같은 경우는 소수면접반 37명 중에서 3명 떨어지고 다 합격을 했습니다. 다 합격을 했고 여러분들과 철저히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나를 각인시키는 역전의 경찰 면접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면접관을 얼마만큼 면접관에게 나를 각인시키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점이에요. 밥을 먹었습니까? 예,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숙달이 안 돼가지고 밥을 먹었습니까? 예, 쌀밥을 먹고 왔는데요. 쌀밥이 참 맛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러한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현재 지금 김대한 경찰학교가 3월 30일 오후 2시에 한 6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회에. 그래서 거기 설명회를 하고 저는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한 경찰학교 일단 원장을 맡고 있는 최철승입니다. 자,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3월 3일 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명회는 여러분들하고 사전조사서하고 적성검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4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실질적으로 소수면제 정예반이 면접자들이 아마 15명 정도 올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면접을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별로 1대1로 여러분들과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과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이 4월 1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1일 날에는 1대1로 들어갈 게예요. 여러분들하고. 자, 왜 이렇게 짰느냐? 4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체력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산점을 내가 5점을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 성적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꼴에 비해서 2번째냐 3번째냐, 1배수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점을 내가 5점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체력 점수를 내가 40점 이상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체력을 잘한다는 친구들이 본인들은 체력을 잘해. 이 사람들은 평균 40에서 45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력 과락을 맞았어. 자, 여러분들한테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을 내가 아무리 잇몸 일으키기 60개를 하고 아무리 100m를 13초 12초에 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경찰 체력 학원에서 측정하는 그 데이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락 점수가 나와요. 내가 잇몸 일으키기를 57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력점사장 가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15것뿐이 측정이 안 됐어. 팔굽혀펴기를 내가 40개를 했는데 체력검사장 가가지고는 몇 개로 측정됐어? 10개뿐이 측정이 안 됐어. 자, 체력검사장을, 체력학원을 다 일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체력검사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체력학원에 가서, 경찰 체력학원에 가서 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탁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산점과 체력, 그 부분을 완료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와 적성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사전조사서와 적성검사 면접을 잘한다 할지라도 체력과 가산점에서 나는 가산점이 4점이야. 에이, 면접으로 한번 역전을 시켜오지.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역전이 안 됩니다. 왜? 체력은 의무적으로 5점을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50점에 5점 곱하기 10은 50점이에요. 체력이. 그러면은 체력 4점을 맞았어. 체력 4점 곱하기 10이면 40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준수 몇 점 차이 납니까? 10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영어, 한국사 두 문제하고 똑같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따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월 21일은 전부 다 1대1로 면접에 대한 코칭이나 진단, 설명회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경찰 채용 일정이 일단은 3월 24일 날 필기시험이 끝나고 합격이 6월 8일 날 발생이 되고 1799명이 일단은 뽑아졌죠. 그래서 청별로 채용 인원을 보면은 58,996명을 뽑았는데 청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게 기준입니다. 만약에 청별로 50명에서 99명을 뽑겠다. 그러면은 170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보듯이 남경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1.83배수까지 이번에 뽑았습니다. 여건 같은 경우는 1.8에서 2.4배수까지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필기 점수가 1배수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배수의 필기 점수가 안 들었다 하더라도 체력 점수에 의해서 가산점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 자, 많게는 20대 1, 적게는 20대 1, 많게는 116대 1. 여기 어디 지원했죠? 아까 외사과 몇 대 1이에요? 어디청? 서울. 자, 몇 명 안 뽑죠? 자, 경기남부, 여정, 광주 116, 114대 1. 그죠? 경기남부 몇 대 몇입니까? 남경 20대 1이네. 경기남부는 웬만하면 면접으로 전부 다 역전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스토리를 전개를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경쟁률이 되고 있다. 자, 면접 일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면접 일정은 4월 4일에서 20일까지 사전조사서 작성, 신체검사, 적성검사. 내가 만약에 신체검사를 봐야 되는데 문신이 있다. 내가 만약에 신체검사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합시다. 담배빵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우세요. 예. 무조건 지우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는 거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코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조사서, 신체검사는 여러분들이 기본이야. 적성검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력검사, 신원주회, 그 다음에 청별로 면접시험,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자, 볼까요? 면접이 왜 중요한가? 자, 필기점수 50% 기준이죠. 체력 25%, 적성 분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성검사는 구별이기 때문에 에이, 답이 없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찍어볼까?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PAI는 답이 없지만은 예스냐 노지만은 문제 해결이나 도덕성 검사나 인재성 검사는 답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만점이 500점. 그죠? 50점, 20점, 5점이에요. 그럼 배수를 더 해야 되겠지. 승수를. 500점은 필기시험은 1배. 500점 끝나. 여기에서 1000점 만점이니까. 자, 체력 50점 맞아야 돼. 내가 체력을 만약에 뒤에 나오면 체력을 만약에 40점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35점을 맞았어. 그러면 5점 차이 나죠? 5점 곱하기 5는 25점 차이 나, 조중점수로. 그러면 영어, 한국사 5문제야. 왜 이렇게 벌어놨냐? 이 정도는 기준으로, 기본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운동 잘해. 나는 누구보다도 체력이 튼튼해. 그러니까 나는 체력검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체력검사를 봤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는 인문미키를 분명히 65개를 했는데 측정에서는 20개뿐이 안 나왔어.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면접 200점입니다. 200점. 체력 250점이죠. 곱하기 5죠. 면접은 곱하기 10이에요. 사전조사서 작성, 개별 면접, 토론 면접에서 10점, 10점을 줍니다. 10점, 10점. 이 사람은 개별 면접에서 8점을 맞았어. 이 사람은 토론 면접에서, 자, 토론 면접도 전부 다 합니다. 주제 주고, 토론 면접에서 7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15점이에요. 15점 곱하기 몇을 곱합니까? 10을 곱하면 이 사람은 150점이야. 근데 이 사람보다 필기시험에서 한 20점 정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면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면접, 사전조사서 잘 썼어, 말 잘해, 스피킹 잘해, 순발력 좋아, 어떤 대답이든 쭉쭉쭉쭉 술 취한 듯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대답을 잘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10점 맞고 이 사람은 10점 맞았어. 예를 들어서. 자, 9점씩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18점이에요. 18점 곱하기 10을 하면 몇입니까? 180점. 조종점수 30점 차이 나요. 엎어지는 거야, 필기시험.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인기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예요. 특히 여경 같은 경우, 남경 같은 경우. 여경이 먼저겠죠. 왜? 복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사회부 이런 부분이 되면 될수록 경찰관에 대한 임무와 역할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저희 때는요, 경찰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집도 안 왔어요. 저희 때 경찰관들은 장가를 못 갔어요. 저희 때 경찰관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이면은 놀고 먹고 공부를 해도 100%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공기업, 대기업보다 더 좋은 것이 경찰관, 소방관이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산점,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점은 10점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50점을 다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산점이 4점이다. 그러면은 저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면접보다는 체력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이 10점을 깔려면은. 그죠? 이 사람은 체력 점수 평균이 35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무조건 45점, 47점을 맞아줘야 돼. 면접에서. 아니, 체력에서. 그래야만이 가산점을 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따야 됩니다. 1점. 학원 등록해서 5등 무조건 따세요. 5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자, 왜 면접이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작년 2017년도 서울청 남경이 342.93, 여경이 372.46. 이게 필기 합격 컷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필기 점수가 343점이야. 이 사람은 350점. 쭉 붙어갖고 450점까지 제가 나열해 봤어요. 의무적으로. 자, 체력시험 점수 41점부터 32점까지. 이 사람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체력이 좀 미비하겠지. 32점을 났어. 이 사람이 현재는 1등이야. 조정점수 160, 175, 175 곱하기 몇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르라니까 205점이야. 자, 봅시다. 쭉 이렇게 보니까 가산은 5점으로 또 일률적으로 났어요. 면접시험에서 343점 맞은 사람이 죽을 똥 살똥해서 저거 면접 전일까지 저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9점을 맞았어. 조정점수 190점이에요. 이 사람이 2등으로 올라갑니다. 필기 점수가 높다고 면접이나 사전조사서, 적성시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체력에 대해서 조금만 나는 그 기준치만 맞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3등, 4등 꼬레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꼬레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백일단 같은 경우, 서울청 같은 경우, 그런데 내가 꼴등해서 3번째다.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면접관한테 나를 각인시키고, 면접관님, 저는 최철승입니다. 면접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면접관님한테 나를 최철승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면접관한테 감동을 시킨다면요, 합격입니다. 최고 점수를 줘요. 10점 만점. 즉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면접관을 내가 어떻게 감동을 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면접관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서 면접을 준비한다? 면접에 대한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면접관이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인 28살에서 많게는 33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면접을 해. 근데 면접관은 내 또래든가 아니면 내 위든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속 깊이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경찰관이 됐어? 왜? 저는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경찰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왜 경찰관이 되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여기 책에 있는 김한성의 백일단 사전조사서고 자기소개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를 준비를 하면은 모든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자기소개가 나와요. 자기소개 하나만 완벽하니 하면은 모든 면접 질문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조사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과목별로 한번 볼까요? 자, 원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원점수 85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영어 한국사였고 이 사람이 1등, 2등, 3등이에요. 미비한 차이입니다. 미비한 차이. 미비한 차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체력과 가산점, 면접으로 들어간다면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순위가. 얼마든지 체력과 면접으로 역전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적성검사를 얼마만큼 내가 내 스토리를 가지고 답을 찾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사전조사서 작성. 사전조사서는 수험생 본인이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인천전 같은 경우는 A4 용지 2장을 썼어, 작년에. 경기남부, 경기북부는 A4 용지 1장. 그런데 사전조사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주제가 3가지야. 왜?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준비한 이 사전조사서, 제가 숙제로 내주는 이 사전조사서 7개를 외워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나는 최철승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저는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장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내 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즉각으로 전개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가 딱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와 막걸리를 먹을 때 난상 토론을 하듯이 내 여자친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내가 그 여자친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와 그러한 문구,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야 설득시킬 수가 있지. 여러분들 또래에서 스터디 이렇게 한다? 작년에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면접일에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적성검사일에 사전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구별해서 작성을 한다. 자, 적성검사일에 사전조사를 작성을 한다. 20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길게 작성을 해야 된다. 사전조사서는 일단 최대한 길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2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 경찰관으로서의 공직관은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뭐라고 말할 거야? 예, 나는 잘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경찰 현장과 경찰관의 임무의 역할, 그거 딱 2가지만 알고 있어. 예, 저는 경찰관은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썰을 풀면 돼. 그것만 쓰면 돼. 너는 경찰관은 공직관 윤리성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거. 예, 저는 경찰관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경찰 현장에는 친절한 경찰관, 의로운 경찰관, 그 다음 또 무슨 경찰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썰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돼.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더 쓸 것이 없다. 그럼 가운데 뭐 써야 되겠어? 내가 왜 친절한 경찰관이 되기로 했던가 하는 동기를 쓰면은 문장이 또 채워지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해야 돼요. 단지 그냥 외워가지고 몇 글자 쓰고 끝! 하면요, 떨어집니다. 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사전조사서를 딱 작성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상상을 해. 저도 SK 다닐 때 면접을 이 부분을 자기소개를 다 보는데 상상을 해요. 그렇게 쓴 사람과 그냥 대략적으로 쓴 사람과 그냥 중간으로 쓴 사람과 야는 참 잘 썼다. 대략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옵니까? 압박 면접이 들어옵니다. 너 장미꽃 좋아해? 너 무슨 꽃 좋아해? 예, 저는 장미꽃 좋아합니다. 왜 장미꽃 좋아해? 백합을 더 좋아하지? 뻥 주는 거지, 거기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면접. 적성검사에서
적성검사에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너는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에 있는데 아주 순진한 꼬마가 와서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줬다. 경찰관 아저씨 수고하시는데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아이스크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첫 번째 먹는다. 둘째 안 먹는다. 세 번째 받아서 밑에다 둔다. 네 번째 칭찬해주고 이렇게 한다. 몇 번째 고를래요? 다 다를걸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정답이야. 적성검사. 그래서 적성검사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은 있다. 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인성검사 340문제, 342문제가 324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답이 없다.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찍는다고. 찍다 보면은 술 취한 여자가 경찰관 아저씨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나의 집까지 따라왔다. 너는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느냐 안 데려오겠느냐? 데려오면 안 되지. 근데 찍다 보면은 데려오겠다로 찍거든. 그럴 수도 있다로 찍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부분이 되고, 자, 2017년 2차 사전조사서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2017년도 2차 합격생들이 저한테 복원을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서울청. 이건 제가 못 가르쳤어요. 맞죠? 서울청. SNS. 공직자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건 제가 면접 때 못 가르쳤습니다. 나머지는 싹 가르쳤어요. 공직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101단도 마찬가지고요. 강원청,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과 어려웠던 사건을 기술하고 그것을 극복한 노력이나 대처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사례를 기술하여라. 경기남부 1, 2, 3. 수험생활 최근 1년 동안 자존감이 낮았던, 네가 어려웠던 거, 네가 힘들었던 거, 자존감이라는 그런 겁니다. 경험과 그 극복 방안을 서술하여라.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말하라는 얘기거든. 두 번째, 경찰 현장에는 친절한 경찰이 있다. 그죠? 경찰 현장에 외우면 되지. 친절한 경찰관이 있다. 본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불친절하였거나 인격 존중을 무시한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여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청 원빈이 얘기할게. 걔는 길가에 야간 자료수를 끝나고 고등학교 때 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구렁텅이에서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 그것을 뒤에서 밀어줬어. 그러면서 할머니를 끝까지 집에까지 리아카를 데려다주고 왔어. 그게 어떤 경찰관이야? 친절한 경찰관이야. 그러한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적어줘야만이 그게 답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경찰관은 3번. 경찰관의 핵심 가치에 관해 서술하고 네가 경찰관으로서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못 갖고 있어. 너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데 네가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 이거지. 뭐야? 예, 저는 의로운 경찰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지. 의로운 경찰관입니다. 의로운 경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이 의로운 경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로운 경찰관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네 포부를 써야 되겠지.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전조사서나 자기소개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 주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꿈, 이상, 포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자기소개예요. 그것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뭐냐? 이 사전조사서입니다. 네 번째, 경찰에 가장 필요한 윤리의식. 뭡니까? 윤리의식. 4가지. 이 책에 들어있어요. 4가지 윤리의식. 가르쳤죠? 있어요. 그 윤리의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 4가지를 달달달 외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소주를 먹으면서 친구하고 막장 토론을 해요. 지지 않으려고. 너 왜 소주 먹어? 나는 막걸리 먹는데. 내가 소주 먹는데 불만 있어? 왜 소주 먹어? 소주는 깨끗하잖아. 너는 왜 막걸리 먹어? 막걸리는 더럽잖아. 그래서 나는 막걸리 안 먹어. 이러한 막장 토론을 치고받고 해줘야 돼. 여기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이든 간에 술술술술 압박 면접이나 상황 면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자, 경기 북부. 자신의 단점 3가지. 있죠? 아까 장점, 단점 나왔지? 자신의 단점 3가지를 나열하고 이를 극복한 방안. 그죠? 나는 성실하지 못해. 왜 성실하지 못해? 마지막까지 체력 가산점 5점을 채우지를 못했어.
거기에 대한 깊이 반성하고 마지막 시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대형면을 땄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극복을 했어. 자, 단점 3가지야.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본인이 살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시오. 내가 이것도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 니네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한번 써봐라. 네가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한번 써봐라. 편지 한 사람도 안 썼어. 근데 안 나올지 알고. 갖고 누가 떨어졌어요. 해필이면 이 편지를 쓰시오가 걸려버렸네. 그 중에 한 명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자, 울산청 여경입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 때 가족 내에서 본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것도 했어요. 너는 가족이 어떤 존재냐? 예, 저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고 왜 내가 가족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인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저는 친절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경들한테 친절하고 깨끗한 경찰관 그 자체를 주장한 게 아니라 여경들도 의로운 경찰관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 여경들도 의로운 경찰관이 돼야 되고 공정한 경찰관이 돼야 돼. 나는 의로운 경찰관이 어떤 경찰관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거니 안중근 의사의 결리사의. 이거 많이 써먹네. 다 합격했어 이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가 수의복을 딱 깎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너는 대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 아부 떨지 말고 이 수의를 입고 죽어라. 그랬을 때 안중근 의사가 결리사의 현 수명 이거를 딱 남기고 죽었어요. 뭡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보면은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구해라. 이게 안중근의사 결리사 경리수명이에요. 너의 가치관은 뭐냐? 왜 경찰관이 되려고 그래? 경찰관의 윤리의식은 뭐냐? 경찰관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 예, 저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쓴 결리사의 견의수명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합격이야, 그러면. 인천청 원치 않았던 상황과 대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원치 않았던 상황 어떤 상황이야?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과 다른 상황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됐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런 거예요. 자, 충남청 남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장점 단점 우리 저 친구가 복귀했으니까 정확합니다. 여기 와있어요. 앉아있어요. 자, 괴로웠던 상황이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해결 방법. 경찰이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여라. 이게 지금 작년에 2017년도 2차 때 합격한 친구들에 대한 기출문제 사전조사 복원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것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지고 내가 한 장 내지는 한 장 반, 2장을 써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첫 번째 난관이지. 자, 보세요. 2017년도 1차 사전조사서 기출문제는 어떤 거였는가? 이때는 제가 9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여라. 할수록 어려죠. 이번엔 여러분 더 어려우니까. 상사와 갈등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상사가 불법한 일을 지지하고 시킨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10년 뒤 당신의 모습을 기술하여 네 꿈이 뭐냐 이거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과 극복과는 무엇이었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됐던 점.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한 번도 내가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남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돼서 3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합격을 하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합격을 시켜달라. 그렇게 사전조사서를 쓰고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면접관을 감동시켜 못 시켜? 못 시키지. 여러분들은 감동을 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면접관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내 이름을 어떻게 감동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면접관한테 내 스토리를 얘기하고 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면접관의 그 마음을 흔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면접관의 신금을 울고 면접관을 울게 만들 것인가? 작년에 한 친구가 와서 그랬어요. 인천청에 있는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는 지체장애아를 고등학교 때 끝까지 케어를 줬어. 그 애를 위해서 자기의 한 팔을 잘리는 그 수고도 감수를 했어. 팔을 잘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봤다는 거야. 팔을 잘랐다고 진짜 차를 빠르는 게 아니야. 그걸 듣고 면접관으로 온 여경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14일날 와서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 친구 어떻게 됐겠어? 합격했어요. 어제 외박 나왔다고 내 길거리에서 만났다니까. 원장님, 저 술 어디서 먹어야 돼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외박 나왔어. 얼굴 뽀얀 얘기하고. 중년 가면 얼굴이 뽀얀해질까 봐 다.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할 사전조사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경찰관이 되려는 지원 동기, 성장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죠?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역경을 이겨낸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개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에 대한 보완 노력, 상사와 조직 내에서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가, 경찰 현장 및 경찰관의 임무와 역할, 마지막으로 경찰관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씩 다 써야 돼요. 저거 만약에 면접을 진행한다면은.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제 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체력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모범 답안을 첨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해주고 그 내용을, 왜 이 내용을 썼느냐를 1대1로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첨삭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쓰는 훈련과 반복을 해서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조사를 쓰고 난 다음에는 바로 복기를 해야 돼요. 복기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사전조사서 작성 시 반드시 준비해야 될 팁. 왜 너는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가? 봐요. 나가면서 만약에 소수정예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월 4일 날 적성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나와야 돼요. 적성검사. 아시겠죠? 체력 열심히 했어요. 가서. 저쪽 프론트에서 등록하면 돼요. 특방가로. 자, 왜 너는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가? 왜? 화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찰관 지원 동기 목적은 무엇이냐? 본인의 꿈, 삶의 목표, 가치관, 그리고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만 내가 장황하니 네 꿈은 뭐냐? 삶의 목표는 뭐냐? 가치관은 뭐냐? 삶의 기준은 뭐냐? 이 4가지로 했지만 이것은 하나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꿈은 뭐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가치관은 뭐냐? 나는 두려움을 갖지 말자이다. 나는 두려움을 갖지 말자. 나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꿈과 목표와 가치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경찰관이? 경찰원장이죠. 어떠한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고 경찰관이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할아버지들과 사회적인 취약자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양로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뭘 하고 싶다? 고스톱을 치는 것도 친절한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고, 자, 경찰관으로서 너의 삶의 가치가 똑같은 거죠? 이것과. 기준은 무엇인가? 단지 경찰관이라는 말만 들어갔어. 자, 왜? 너는 이 왜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냐? 너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체력을 열심히 했다. 이게 답이야. 근데 이것을 사전조사서를 쓸 때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노력했는가를 how를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노력했어? 어떻게? 그걸 쓰면 돼. 쓰기가 어렵지가 절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문장 구조를 맞춰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글로써 녹여낼 것인가?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지. 너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 저의 장점은 첫째. 저의 장점은 첫째, 둘째, 셋째 장점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중에 하나를 가지고 너는 경찰관으로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면 돼, 그걸. 저는 남과 타인과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 저는 타인과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떤 의사소통 능력?
예, 저는 몸짓과 발짓을 잘합니다. 저는 말을 잘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 저는 말을 하면서 몸짓과 발짓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 너 춤 한번 춰봐. 춤 잘 춰요? 예, 춤 잘 춥니다. 그래, 한번 춰봐. 그럼 거기서 춤을 추고 면접관을 빵 터지게 만들면 합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메이킹도 제가 할 건데 데려다가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경찰관이 되려면은 경찰관의 이미지에 맞는 머리와 모양새를 해야 돼. 여경이다. 머리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커트를 칠 것인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높인 구두를 어떻게 신을 것인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경이 정장을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갈 수 있어. 그럼 이 여경은 어떤 여경이 되고 싶어? 형사과를 지원한 여경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얀색 운동화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 만약에 이 사람이 모르고 원피스를 입고 갔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형사과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치마 입고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마를 찢어가지고 묶어버려야지. 양자강 같이, 홍콩 마당 같이. 그러한 순발력을 여러분들이 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경찰관으로서 갖고자 있는 국가관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10년 후 너는 어떤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경찰관이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앞에 나온 거고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사전조사서 7가지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합격생이 보거나,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부분입니다. 경찰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입니까? 경기 남부죠? 작년 경기 남부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밤 10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밤낮 없이 성실하게 동네를 순찰하시며 치안을 유지하시는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서 안전함을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며 체력을 단련하고 경찰 공무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실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성실한 공무원. 후에 직무지식을 쌓아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면 선임 경찰관분들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 후임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무지식을 정확히 교육시키는 경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산점 5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체력운동을 병행함과 동시에 일종 대형 면허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죠? 솔직해야 돼요. 준비 중이야. 면접 때 물어봐. 뭐라고 물어봤냐? 일종 대형 면허를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물어본다고. 솔직히 물어봤어. 땄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함과 진정성과 불성실함에 대한 보완이 됐기 때문에 합격이에요. 말을 만들라고 하지 맙시다.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든 면접을 하든 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서 나는 경찰관이 꼭 돼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뭐만 보여주면 돼요. 의지만 보여주면 돼요. 의지만. 아시겠어요?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된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잊지 않는 어떤 경찰관? 성실한 경찰관. 여기다가 다른 경찰관이라고 썼으면 좋겠지. 더. 그죠? 왜? 여기 성실한 경찰관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다른 경찰관을 써야지. 경찰 한 장에 나와 있는 경찰관을 쓰면 좋겠지. 어떤 경찰관? 성실하고 의로운 경찰관. 그러면 100점짜리야, 100점짜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내지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단순히 면접에 대한 강의, 사전조사서에 대한 강의 그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이 쓴다. 스터디를 해가지고 쓴다. 여러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피봅니다. 피.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놓고 필기 합격해놓고 막판에. 자 보세요. 체력검사. 이 부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일단은 최소한 8점에서 7점 정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40점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자, 적성검사.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적성검사.
퍼서널리티 어시스먼트 인벤터리 해가지고 제가 발음은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보세요. 공무원의 적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적성검사는 공무원에 대한 이 주관적인 면접관들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적성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적성검사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PA 문제 구성 344문항 60분에 2지 또는 4지로 풀어야 돼요.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분석을 해서 이것을 점수화해요. 점수화. 단 점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면접자료에 들어가요. 그래서 적성검사 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상한 사람들은 면접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 사람은 성실함이 결여됨. 이 사람은 비인간적임. 이 사람은 과격함. 이런 부분에 대한 메모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면접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압박 면접이 들어가겠지. 이게 적성시험이에요. 볼까요, 한번? 자, PA 검사. 실제 현실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유지할 때가 있다. 문제입니다. OX. 바로 찍어야지. 실제 현실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난해하죠, 문장이. 실제 현실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유지할 때가 있다.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나는 O를 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X를 쳤어. 이게 맞고 이게 틀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관된 인성이야. 볼까요? 나는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을 잘 잠갔는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한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 반드시 확인한다. 이것은 불안장애 관련 측정이야. 가위표를 쳐야 돼. 공표 칠 수 있는 사람. 여기 반대로 공표 칠 거야. 나도 공표 친다니까요. 여러 번 확인하지 왜 여러 번 확인 안 해? 근데 경찰관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자, 이르게 PA 검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PA 검사 344문항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공직윤리 검사.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당신은 휴무에 차로를 운전하다가 가속으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어. 마침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은 당신의 후임이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낸다. 후임에게 한 번 봐달라고 부탁한다. 답은 이걸 쳐야 돼. 이것도 치면 안 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답을 원하는 데는 극단적인 답을 선택을 해줘야 돼. 사실은 야, 나 좀 봐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그렇지만은 경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법에 의해서 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을 위반했고 암호를 했고 뇌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1번을 선택을 해야 돼. 나는 내 자존감이 높아. 떼똥해. 아주 자아가 높아. 나는 당당해. 그렇기 때문에 에이 1번은 좀 그러니까 에이 2번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부적격자로. 자, 인재상 검사. 개인적인 문제는 자, 이것은 법칙입니다. 개인적인 경찰관으로서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반드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반드시 개인이 먼저 해야 돼. 내 개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내 동료한테 그걸 부탁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경찰관은 개인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인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 문제 해결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내 동료나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의사소통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상대방과 상사와 어떠한 말로써 논쟁이 벌어졌어. 이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상사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불어버렸다.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럴 수도 있어. 상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일을 시켰을 때 부정한 일을 시켰어. 그 부정한 일을 나는 못해. 왜? 경찰관 지금 나 못한다고 할 거야. 그러면 상사하고 어떻게 되겠어? 알력이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게 부정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상사들이 판단을 해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지. 이제 들어간 신입이 어떻게 10년차, 20년차 된 상사들의 일을 판단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답은 자제를 해야 된다. 극단적인 답 뒤에 나옵니다. 자, 당신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항상 편향적인 답. 1번이냐 4번이냐 그렇냐 안 그렇냐. 여기 보면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안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있거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마지막 O냐 마지막 X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하면 안 돼. 이게 원칙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답을 찍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은 일단 자기는 좀 미스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당신과 함께 근무하는 김순경이 있다. 김순경보다 당신이 훨씬 성실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 입담이 좋은 김순경은 상사에게 잘 보여서 뭐가 됐어요? 승진이 됐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상사에게 억울하고 따진다. 맞는 겁니다. 성실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앞으로는 대충 일한다. 이건 안 되지. 이번에는 일이 잘 안 됐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다. 환멸감을 느끼 일을 그만둔다. 극단적인 것은 안 돼, 있죠. 자, 답은 어떤 게예요? 가장 너한테 잘 맞는 것은? 3번이 잘 맞지. 나는 1번이 잘 맞아. 떼똥오게 자신감 있다고 1번이 가장 잘 맞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장 잘 맞냐, 안 맞느냐. 그 차이죠. 자, 열정과 인내력.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도 2차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성시험 문제 풀고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만 아깝다. 그래서 마지막 적성시험 갈 때 해양경찰청 불러놓고 이 부분을 했는데 전부 다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제가 2명 가지고 그냥 개인지도시로 했는데 5명이 와가지고 5명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자, 열정과 인내력. 열정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열정과 도전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다. 이 4가지인데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고르면 돼. 열정과 도전은 나의 중요한 가치다. 나는 열정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딱 찍으면 돼. 뭐 찍겠어요, 거기는. 인천, 102단. 1번. 뭐 찍어? 4번. 뭐 찍어요? 1번. 뭐 찍어? 1번. 봐봐. 이게 많다고 해서 이게 답은 절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생각을. 시간 잡아보니까. 자, 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경찰 공무원 업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수행한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경청의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다. 경험 부족으로 민원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능력이 있는 직속상관이나 타부서 동료 중에 해결을 줘.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틀린 말 있으면. 맨 뒤에 몇 번? 4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딱 보고 딱딱 찍어야 돼. 거기는 3번. 미스터 유 1번. 자, 저쪽 거기 2번. 다 나온다고. 이걸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더라고. 문제 해결. 문제 해결과 상황 대처. 개인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칙 외우세요. 개인적인 문제는 반드시 1대1로 해결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한다. 그게 첫 번째야. 답을 고를 때. 2번째, 개인적인 문제에는 상사나 조직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돼. 왜? 왜 안 돼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안 돼. 3번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직원 간의 무관심이 조직을 병들게 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1, 2, 3번을 다 포함시키는 것. 내가 먼저 해결한다. 두 번째, 내가 먼저 해결하지 못할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이게 문제 해결 상황됐죠. 자, 경찰서 경무과 동료 직원이 경찰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을 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 당연히 보고해야지. 동료에게 자신이 맞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동료를 설득한다. 자신이 해야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정정하라고 얘기한다. 나와는 상관없는 힘으로 모른 체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1번, 2번 중에 뭐야? 답 뭡니까? 원칙 있잖아.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먼저 해결한다. 답은 몇 번? 2번. 그래요.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PAR 검사에서는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은 문제 해결.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뭘 갖고? 책을 놓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적성검사에 대한 숙달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러면서 나오면은 탁탁탁탁 체크하고 와야 돼. 이해되시죠? 예, 워낙 뭐 내가 잘 알려주니까 이해 잘 될 거야. 자, 공직윤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본 적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돼. 설령 있더라도. 나는 술을 먹고 운전한 적이 있다. 나도 있어. 다 있어. 저는 29살 때 신입사원 때 SK에 들어가서 엘란트라를 뺐는데 자랑한다고 여직원 태워다 주다가 음주운전 걸렸잖아. 벌금 50만 원 냈어요. 벌금 50만 원. 그 뒤부터 음주운전을 안 해. 근데 속 창아리 없이 엊그저께 또 한 번 했어. 안 걸렸지만. 그지만은 음주운전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거짓말도 정황에 따라서 도덕적일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경찰관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 도덕적, 윤리적, 국가 간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면은 매우 그렇다. 편향적인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적성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경찰 적성검사 기타 예시. 경찰은 근면성, 성실성, 준법성, 서비스 안전 마인드.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참고하고 평가적으로 부정적인 성향. 봐보세요. 충동성. 충동적인 성향. 충동성, 공격성, 대인 예민증, 편집증, 정신적인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향적인 답. 예냐? 아니요. 중간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맞서서 때린다. 누가 나를 때린다면 내가 때려줘야지. 정당방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왜? 경찰관이니까. 나 해야지. 나는 일을 할 때 별로 나서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 것도 미덕이야. 왜? 따르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나서 안 나서. 나는 일을 할 때 협동심으로 나선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낸다. 아니지. 나는 절대 신경질을 안 낸다.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경찰관이니까. 혼자서 기분이 나쁠 때가 가끔 있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혼자서 기분 나쁠 때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경찰관이기 때문에 아니요, 체크를 해줘야 돼. 나는 성격이 급해. 가끔 격분을 한다. 내가 그러거든, 내가. 참고 하다가 성격 급하잖아요. 막 다 때려부수거든. 때려부순다는 게 아니라 막 따지거든. 오늘 아침에도 김대한 경찰학교 갔더니 화장실을 뜯어고치고 있어요. 아침에 갔더니. 왜 오늘 뜯어고치냐고. 그것을 먼지 일으키고. 하고 난리를 한번 쳤어요. 맨날 가서 친절하게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가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경험인지 그렇게 격분을 할 때가 있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경찰관이기 때문에 격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친절한 경찰관이 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라가 잘 터진다. 이것도 안 되지. 그죠? 되면 안 돼. 자, 면접 기출. 제가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조사서나 적성검사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 기출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주느냐. 사전조사서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면은 면접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검사에 만전을 기해라.
사전조사서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전부 다 이 메일을 가지고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첨삭을 할 거예요. 그 첨삭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면접 준비가 됩니다. 자, 경기 남부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기본입니다. 자기소개. 이 자기소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전조사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영학 사건 다 아시죠? 이영학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무슨 말을 할 거야? 이영학 사건, 안경쓴 친구 뭐라고 할 거예요? 이영학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래요? 무슨 아빠? 어금니 아빠. 예, 어금니 아빠 사건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된다니까. 그걸 어금니 아빠 그게 뭔 내용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절대 깊게 안 물어봐. 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영학 사건에 대해서 초동 조치가 늦었다고 하는데 어떤 초동 조치를 말하는가? 이건 공부를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한테 물어줘야 되겠지. 자, 사전조사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사전조사서. 그런 질문을 했다. 너의 불성실함이 뭐냐? 어떻게 극복했느냐? 네가 그걸로 인해서 잘하는 게 뭐냐? 얘 영어 회화를 잘합니다. 하고 영어 회화를 했다는 거. 합격했습니다. 예. 가산점 유예기간내에 가산점에 들어가지 않은 자격증이 경찰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취득하겠는가? 예, 취득하겠습니다. 뭘 취득하는데 가산점 몇 점 땄는데? 예, 저는 4점뿐이 없습니다. 5점 안 따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저는 대형 면허를 지금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신이 정말 이것만은 자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뭘 보였다? 저는 영어 회화를 자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이 얘기 해봐.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와우 베리 굿 돼가지고 야가 딱 면접 보고 와서 원장실로 들어와서 딱 한 말이 뭔지 알아? 면접관을 제가 원장님 뒤집어 놨습니다. 얘는 합격이 될지 떨어질지가 반신반의였어. 5대5였어. 딱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저 면접장을 완전히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뭘로 뒤집어 놨는데? 영어 회화로 뒤집어 놨습니다. 영어 회화를 먼저 하면 돼. 중국어 먼저 하면 안 돼요. 시키기를 유도를 해야 돼. 유도. 면접관한테 중국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기사거리 중에서 자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전철 타고 오면서 네이버를 검색한 내용 중에서 중국어로 할 수 있으면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내가 유도를 해야지. 그게 만점 맞는 면접이지. 내가 내 자랑질을 하면은 100% 그건 간점이에요. 자랑질을 하지 맙시다. 자, 단체 토론.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이것도 있어요.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지각과 결석 등이 잦다. 이를 사회적 관점과 학교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네, 제시할 수 있죠. 이번에 토론 면접 뭐가 나올까? 아마 분명히 수사권 독립하고 지방자치제가 나올 거야.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2차 때. 이어진 질문으로 SPO 알죠? 스쿨 폴리스 오피서? 맞나요? 자, 학교 전담 경찰관. 당신은 외사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외사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10년 뒤에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하고 해? 나하고 해야 돼. 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가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답안을 맞춰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가 해야 돼? 경찰대 나온 면접위원들, 공무원 면접위원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면접관 앞에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돼. 그게 모의 면접입니다. 모의 면접.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해봤자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개박살 나는 거지. 개박살 나는 거지. 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각 한 100일 넘은 사람, 결석 100일 넘은 사람, 결석 50일 넘은 사람, 결석 30일 넘은 사람 있어요. 작년에 인천 그 친구가 결석을 120일인가? 120일 했다고 하더라고. 왜? 수시로 들어갔어. 이거 물어봤어요. 거기는 결석을 왜 했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사실대로. 내가 왜 했다. 근데 놀다가 결석을 했다. 그러면 안 돼. 그죠? 다른 좋은 걸로.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고. 자, 2차 경찰 합격생이 보거나 면접 기출문제 답안이죠. 이영학 사건. 어금니 아빠, 천사표 아빠에서 엽기적인 살인마, 딸의 친구를 성노하게 하고 딸을 이용하여 살해를 저지른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 이 자체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어. 학교 전담 결정관의 정의, SPO.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1인당 10개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을 전담 보호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하면 100점. 성실하지 못한 부분 사전조사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했어. 그것을 너는 어떻게 극복하였느냐? 너의 단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노력을 하였느냐? 이게 면접에 대한 답안. 단체 토론. 학교폭력 아이들은 결석이 잦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답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준비된 답변을.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딱 던져줘야 돼요. 학교폭력 아이들은 결석이 잦다. 왜 결석이 잦아? 학교폭력 아이들이 결석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아이들은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진 아이들, 집안에 있는 보호나 그런 부분이 떨어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리적인 차원에서 결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친구들에 대한 선도 그런 그렇게 말을 전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그죠? 그것을 어떻게 뭐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결론을 딱 내리면 돼요. 자신 있게.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 내용이 이 경찰 면접에 대한 책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적성검사도 다 나와 있고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얇았어요. 왜? 면접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얇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2배로 전부 다 기출문제나 답안 이런 부분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다 있으니까 저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7명을 제가 추첨할 거예요. 추첨하면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20명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김대한의 사전조사서 경찰 면접 이 부분은 오늘 접수를 하면은 20만원에 25만원인데 20만원에 접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시간표대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첨삭은 사전조사서 제가 딱 한 번 해드립니다. 왜? 너무 많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강의와 김대한 교수 모의 면접, 최 원장의 모의 면접, 공무원 실제 면접관에 대한 모의 면접,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작년에 같이 김종욱 교수 오게 했었는데 교수님을 초빙할 수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5명은요. 35명은 이 부분에 대한 강의와 1대1 코칭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나하고 면접 보기 전날까지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와서 이야기하고 첨삭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필연하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술을 못 먹였어요. 소수 중에 술을 먹였어야 되는데 왜? 술을 좀 먹이면은 굉장히 말을 잘해.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말을 못해. 술 먹었듯이 얘기해라. 그걸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입이 안 벌어지는 수험생들, 입이 안 벌어지는 사람들은 모나이 볼펜 100원짜리 200원인가요? 꼭 사와야 됩니다. 검은색이고 빨간색. 그래서 입에 물고 나랑 같이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랑 같이 똑같이 발성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명 모의 면접반은 여러분 커리큘럼대로 전부 다 사전조사서 내지는 면접 내지는 여러분들의 답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답변을 제가 다뤄드려요. 첨삭으로. 그런데 답변이 없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안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메일로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면은 메일에서 제가 서면 첨삭하고 다시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첨삭을 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완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때 스터디를 들어가세요. 스터디를.
절대 모의 면접 두 번째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누구하고도 스터디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비싸게 잘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해서 내 정보를 줍니까? 경쟁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 제가 스터디를 해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스터디 하십시오. 면접 배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스터디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스터디해요. 저하고. 나하고 스터디하세요. 그게 이 35명 소수 면접반이다.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 3월 달에 아니면은 올해 9월 1일 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저것도 만나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와서 들으세요. 저랑 같이. 그래서 오늘 접수하면은 이것도 제가 특반가로 55만 원인데 50만 원에 접수를 받아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합격을 해서 내가 1.8배수를 뽑는데 1.8배수를 뽑는데 나는 커트라인 1.8배수를 뽑는데 나는 커트라인 속에 1.3배수뿐이 안에 안 들었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건 정말로 판단 미스예요. 판단 미스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어차피 올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하고 또 9월달 시험 보고 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절대 판단 미스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은요, 내가 이 말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50에 245, 150에 245. 이 두 사람이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합격을 하고 이 사람은 떨어졌어. 왜 그래요? 조정점수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야? 1.5배수 뽑는데 예를 들어서 1.5배수를 뽑아가지고 120명을 뽑는데 180명을 뽑았어. 그러면 180명이 1.5배수가 뽑아줄까요? 아니에요. 190명에서 200명 정도가 뽑아진다고요. 저 동점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120명과 180명 이 사이에는 이 5.1 문제 이거 가지고 포진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경찰 면접관들은 뭐 갖고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변별력을 가질까? 여러분들에 대한 태도, 인성, 사전조사서, 면접, 말하는 방법, 이미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요. 그래서 면접 저거 할 때는 35명 소수정예반 저거 할 때는 절대 쓰리빠 신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 반바지 입으셔도 안 돼요. 다리 벌리고 앉아있어도 안 돼요. 볼펜은 빨간색, 검은색 꼭 문화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진된 사이에서 한국사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형소법 한 문제, 형법 한 문제, 경찰 이거 가지고 이 사이에 포진이 돼 있는데 면접에서 1점이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1점이 10점이에요. 10점. 면접에서 18점과 19점 사이는 10점 차이가 나요. 한국사 두 문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요, 나갈 때 제가 우리 직원한테 제 명함을 드릴 거예요. 그럼 명함 속에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계열에 대한 인적사항 그런 부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실껏 첨삭하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을 보시면은 일단은 4월 2일부터 사전조사서하고 적성검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4월 2일부터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어떤 걸로요? 이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를 철저히 잘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받으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력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지냈으면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전조사서 작성, 그 다음에 적성검사 답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면접에 대한 기출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